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혼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평온한 아카데믹하고서의 해요.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배짱에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이 등장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강남은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찍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인공지능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는 복잡계 경제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토지뿐만 아니라 지식도 우리의 공유자산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의 90%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활용한 대가다. 그렇지만 경제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90%가 아닌 70%로 과세를 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나누어 가지자라고 하는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주장을 2000년대에 할 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급진적인 사상가였기 때문에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 15년 이상 지난 인공지능이 직접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분의 말씀은 점점 더 타당한 말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능이죠.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정의하기가 힘드니까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시스템, 아니면 뭔가 모르게 배우는 능력이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알고리즘은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간이 명확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여금 직접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이라는 모델을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은 세 가지 요인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빠른 하드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인데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이 핵심이죠. 이것이 신경망 알고리즘이죠. 기계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거기에 빅데이터가 결합되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알고리즘이지만 알고리즘은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0년대에 와서 이 신경망 알고리즘이 똑똑해졌거든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든 하나의 예로서 구글 검색 엔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의 검색 엔진은 가능한 한 많은 사이트를 찾아가서 내용을 분류하고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려고 했는데 구글을 만든 이 페이지라는 이 구글 창업자는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사이트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오래 머무는 사이트에 높은 점수를 주자라는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만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쓸수록 더 좋은 사이트가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이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행동을 기록해서 그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죠. 기계 번역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 IBM이나 이런 컴퓨터에게 문법과 단어를 가르쳐서 번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번역을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책을 이렇게 스캔해서 컴퓨터의 파일로 보관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스캔한, 책을 스캔한 책들을 보관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책을 보관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성경책 같은 책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전 세계의 언어로 가장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구글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에 성경책과 똑같은 문장이 나온다면 전 세계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캐나다에 가보니까 정부가 생긴 이래로 모든 문서가 영어와 불어로 돼 있었고, 유럽연합에 가니까 30개국 이상의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문서들이 있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문서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똑똑해져서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많은 문장들이 누군가의 어떤 게 매칭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인공지능 번역에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의 힘이죠. 자, 이것은 가령 제퍼디라는 퀴즈 게임에서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이겼는데, 퀴즈 게임입니다. 이 어려운 퀴즈 게임에서 이겼는데, 이 퀴즈 게임에서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제일 먼저 집어넣은 건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를 통째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 위키피디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체스에서 승리할 때도 그 앞에 체스 챔피언들이 썼던 기보를 입력했고, 그 기보를 흉내내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2004년 미국 대선에서 부시 대통령은 2억 달러 정도를 모금해서 모금액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의 2배, 5억 달러를 모금해서 기록을 세우고요. 2012년 다시 재선할 때 모금액 10억 달러로 자기 기록을 2배로 갱신합니다. 그런데 이 10억 달러, 즉 1조 원이 넘는 이 모금액 중에서 중앙값은 50% 번째 사람이 낸 돈은 불과 3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씩 내서 1조 원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것이죠. 이 엄청난 이 자금 동원의 배후에는 모금 운동원들이 다니면서 만들었던 사람의 행동을 기록한 이런 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맥주집의 표인데요. 이 좋아하는 맥주에 따라서 배치를 한 겁니다. 이제 오른쪽에 갈수록 공화당이고요. 예를 들어 세뮤얼 아담스라는 맥주를 먹는 사람은 공화당원이고, 하이네켄을 먹는 사람은 민주당원이다라는 이런 표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그 먹는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크기를 나타내고요. 위로 올라가면 투표를 잘한다. 따라서 돈도 잘 냅니다. 그래서 오바마 운동원들은 이 표를 들고 다니면서 맥주집에 가서 모금 운동을 할 때 샘 아담스 먹는 사람한테는 가지도 않습니다. 시간 낭비니까. 하이네켄 먹는 사람, 밀러 먹는 사람 딱 가서 달라 그러면 3달러씩 다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 데이터가 이런 식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배우려면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 고양이를 인식시킬 때 1000만 개의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썼습니다. 페이스북은 얼굴 인식을, 인공지능을 만들 때 400만 장을 했고요. 알파고는 이세돌한테 이길 때 우리나라 기보에서 16만 개의 기보를 활용했습니다. 결국 빅데이터는 인터넷에서 구워진 것이죠. 근데 그 빅데이터를 만든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장 민주적인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가, 그런 선물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인터넷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러면 그 인터넷은 바로 이분의 발명품입니다. 이분은 귀족 칭호를 받아서 서라는 칭호를 영국 여왕한테 받았는데요. 티모시 존 버너스 리라는 이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발명한 이분은 만약 이 월드 와이드 웹을 특허료를 받았다면 빌 게이츠보다 10배도 넘는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내가 아니라 세상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은 약속이니까
약속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픈소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케인즈의 후손인 수마야 케인즈라는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수마야 케인즈가 버너슬리한테 당신도 기본소득을 지지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기본소득이 불평등을 교정하는 수단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난 지지한다라고 기본소득 지지를 표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 인공지능의 한 사람의 공헌자만 꼽으라고 그러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을 만든 이분이 되어야 될 텐데 이분이 만든 선물로 준 인터넷 때문에 그 위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터넷 위에 만들어졌고 인터넷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고 또 그 인터넷에 쌓인 이 데이터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의 연합지성과 선물로 받은 앞선 사람들의 지식의 산물이고 우리 모두가 공헌해서 만든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발명품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